이제 영화 베놈 라스트 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널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어요. 왜냐면 예고편에서 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2주 가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믹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그자이어스 23번, 24번, 25번 코믹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난 시간에 이그자이어스 25번에서는 웨폰 X조차 몰랐던 숨겨진 의미가 드러나면서 끝내 죽게 되는 토니 스타크의 비참한 결말을 볼 수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블랙볼트도 사망하고 수장까지 사망하는 완전히 비극적인 결말을 담고 있는 코믹스였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코믹스는 왓이프 아이언맨 디먼 인원 아머 1번이라는 코믹스인데요. 저번 코믹스처럼 토니 스타크가 무늬만 닥터둠이 된 것이 아니라 이번엔 정말로 토니 스타크가 닥터둠이 되고 빅터 본 둠이 아이언맨이 되는 그런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 코믹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왓이프 시리즈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왓이프라는 게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코믹스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믹스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슈가 되는 코믹스여서 이 기상천외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코믹스이다 보니까 아주 재미가 쏠쏠한 친구이거든요. 그럼 바로 왓이프 아이언맨 디먼 인원 아머 1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표지에는 굉장히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있는 토니 스타크가 레드와 골드가 잘 섞인 닥터둠의 코스튬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슬슬 나오겠죠 뭐. 와처가 내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인생의 답은 여러 개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오늘의 질문을 던집니다. 토니 스타크가 닥터둠이 되었다면 15년 전 명문대학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을 데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토니 스타크. 방 안에는 룸메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로 빅터 본 둠 라트베리아 출신이고요. 하지만 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곡을 찌르는 말까지. 하지만 기본 매너는 지키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건 토니 스타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장난으로 받아내는 토니 스타크. 부르르르르르. 며칠이 지나고 여전히 맞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토니 스타크가 그냥저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는데 단번에 빅터의 공식이 틀린 것을 지적을 하죠. 그리고 토니를 새롭게 보는 빅터. 과학에 대한 열정으로 유대감이 형성되고 빅터는 토니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에는 빅터의 비밀스러운 실험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업하기로 하는 두 사람. 토니는 빅터에게 기계에 들어가는 회로에 대해 물어보지만 빅터는 무시하라고만 합니다. 뭔가 수상하죠?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이 상황을 넘기고 토니는 본인이 직접 그 기계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빅터. 그렇습니다. 빅터는 토니 스타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토니의 기억까지 날려버리려는 사악한 인간 빅터. 그렇게 두 사람은 정신이 뒤바뀌게 됩니다. 때마침 도착하는 캠퍼스 경관들. 토니가 된 빅터는 찐 연기를 시전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완벽하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처참해진 몰골로 라트베리아로 돌아온 토니와 바다 건너 자유를 만끽하는 빅터. 하지만 토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기로 합니다. 그에 반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버지까지 제거해버리는 빅터입니다. 토니는 열심히 공부하며 박사학위를 받고 빅터는 가진 돈으로 쉽게 일을 해치우며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토니는 둠 인더스트리를, 빅터는 스타크 유니버셜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현재 빅터는 라트베리아의 토니가 만든 회사가 걸림돌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못마땅합니다.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빅터. 아이언맨 아머가 등장하는데 초록색입니다. 뭔가 새롭네요. 왠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라트베리아. 토니는 생명을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닥터둠 코스튬. 역시나 빨강색이네요. 이것도 역시 새롭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오더니 비상 상황을 알립니다. 바로 빅터가 쳐들어온 것이었죠. 닥터둠 코스튬을 입고 출동을 하고요. 드디어 만난 두 사람. 둠 인더스트리를 박살내버리고 도망치는 아이언맨을 닥터둠은 자기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것을 로켓으로 응사하는 아이언맨. 하지만 그것마저도
자기력으로 되돌려 보내버리죠. 땅에 떨어져 쓰러진 아이언맨의 이어지는 공격, 곧바로 아이언맨의 팔을 잡으며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플래그를 세우는 닥터둠. 하지만 역시나 공격하는 것은 아이언맨이었습니다. 닥터둠은 쓰러진 채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요. 기발한 방법을 떠올리죠. 바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아머였기 때문에 주파수를 복제해 명령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죠. 그리고 닥터둠의 지혜로 아이언맨의 로켓이 폭발하면서 아이언맨이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끝까지 매달리는 아이언맨입니다. 거래를 하자고 하는데요. 바로 닥터둠이 토니 스타크인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닥터둠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닥터둠에게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어야지. 으이구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벽한 승리를 하는 토니 스타크, 아니 빅터 본 둠, 닥터둠이었습니다. 오늘 와리프 아이언맨 디먼 이너 아머 1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코믹스예요. 생각보다 더 재미있는 코믹스죠. 물론 전투 씬이 굉장히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좀 더 화려하게 막 빠방하게 싸웠으면 더 멋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저는 재밌었습니다. 이 닥터둠의 엄청난 지혜와 뭔가 머리로 싸우는 그런 어떤 기발한 계략,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코믹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서로의 정신을 바꿔서 빅터가 토니 스타크가 되고 토니가 빅터 본둠이 되는 이런 만약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코믹스죠. 뭔가 이제 새로운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런 게 와리프 시리즈를 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코믹스를 가져올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잘 골라서 다음 주에 새로운 코믹스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 베놈 라스트 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널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어요. 왜냐면 예고편에서 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2주 가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놈 영화인데 베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완전 널에 더 집중되어 있는 약간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널에 집중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정도 널에 대한 이야기는 있겠지라고 생각만 했지 이렇게 많이 널에 대해서만 얘기할 줄은 전혀 몰랐다. 확실히 널이라는 캐릭터가 이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또 스토리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화가 이 베놈의 마지막 솔로 영화이기 때문에 널한테 이 베놈이 죽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예측성 이야기들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널이라는 캐릭터를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단번에 소비하기는 아쉬우니까 베놈이라는 캐릭터를 죽임으로써 뭔가 더 존재감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MCU에서 타노스처럼 이 강력한 빌런을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을 SSU에서도 널을 가지고 아마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널이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하고 SSU 그 스파이더맨의 어떤 히어로들을 모아서 이 널을 상대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저는 이 널보다 스파이더맨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톰 홀랜드가 됐든 앤드류 가필드가 됐든 토비 맥가이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든 스파이더맨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계속 빌런들만 다루고 있는데 무엇을 상상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이 빌런들 시리즈만 만들고 있는지 조금 이제는 좀 의아합니다. 주인공이 확실히 등장을 해서 이 빌런들을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는 등장할 때가 됐다. 누가 됐든 이제 정해서 스파이더맨 코스튬을 입히고 등장을 시켜라. 마담웹에서 애기 모습으로 등장하는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모릅니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과연 이번 스파이더맨이 누굴까? 근데 아기로 등장해? 근데 이번에는 그런 속임수를 쓰지 말고 정식적으로 제대로 스파이더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열을 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한마디 던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코믹스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